나이 들수록 말보다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는 이야기를 듣기보다 판단을 먼저 내리는 습관입니다. 이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흐름이죠.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 반복된 상황 속에서 굳어진 관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건 틀렸어. 내가 해봐서 알아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곤 하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는 공감이나 위로를 원했을 뿐인데 우리는 조언이나 해결책부터 내놓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히고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러한 관계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선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랬구나 한마디의 공감, 이야기 도중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마음을 엽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작지만 깊은 변화의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말을 끊고 판단부터 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거나 듣는 도중에 판단부터 내리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과 축적된 지식은 분명 소중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건 이래서 안 돼, 그건 해봐서 알아라고 단정 짓는 말을 쉽게 꺼내게 됩니다. 한 예로 자녀가 요즘 힘들다고 털어놓았을 때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마.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곤 합니다. 의도는 조언이지만 정작 자녀는 이해받지 못하고 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위로나 공감을 원했는데 우리는 해결책부터 제시하며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관계의 거리감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럴 땐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상대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대답하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말보다는 귀를 먼저 열어주는 자세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상대방은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마음은 다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대화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공감의 언어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조차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2. 판단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향한 말투가 점점 딱딱해지거나 비판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내 잘못이야 같은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이런 말투를 쓰게 되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시험을 망쳐 속상해할 때 공부를 안 했으니 당연하지 라고 말한다면 손주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바랐던 건 조언이 아니라 괜찮아, 수고했어 라는 따뜻한 한마디였을 텐데요. 이처럼 판단과 비난이 앞서면 상대는 위로받기보다 위축되고 관계의 거리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 대신 공감의 표현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출발입니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이해해라는 짧은 말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조언이 필요하다면
내가 해본 건 이랬는데 혹시 참고될까? 처럼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말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다치게 만든다면 말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말할까입니다. 판단은 쉽지만 공감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삶의 품격이자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진짜 지혜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3. 간섭이 아닌 관심.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나 손주를 향한 걱정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무심코 간섭이나 지나친 조언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옷은 입지 마. 왜 그런 사람을 만나? 같은 말들은 본인은 애정이라 여기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나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을 옮긴다고 말했을 때 그 회사 괜찮은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근기가 없어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면 자녀는 더 이상 고민을 공유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많이 고민했겠구나. 응원할게라는 공감 어린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만을 강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 방식이 지금 시대, 지금 사람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간섭이 아닌 건강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질문보다 경청이 먼저여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온 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태도는 신뢰의 시작입니다. 조언을 하고 싶을 때는 내 경험을 나눠도 괜찮을까? 라고 묻는 식으로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말투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보다 행동으로 지지를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라는 말은 상대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말하는 이유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은 지적보다 공감으로, 간섭보다 기다림으로 표현될 때 더욱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어른의 따뜻한 애정은 조용한 믿음과 존중에서 가장 빛납니다. 그 기대에 계속 부응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필요와 바람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4. 타인을 판단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기준이 단단해집니다.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력은 때로는 지혜가 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벽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저래?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듣는 이에게는 벽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타인을 틀렸다고 여기는 이 습관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빠질 수 있는 흔한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결혼이나 직장 선택에 있어 기존과 다른 선택을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겠지라고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내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만의 삶을 바라보려는 태도가 더 깊은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의 선택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 내 기준이 흔들릴까봐 두려워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함은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선 판단하기 전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판단하려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가 대신 경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내가 잘 몰랐던 시각이네 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태도 변화가 쌓이면 나도 모르게 더 열린 사람이 되어갑니다. 결국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 자신도 유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누구든 틀릴 수 있고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사이엔 불필요한 벽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숙함이란 정답을 말하는 힘이 아니라 차이를 품는 넉넉함 아닐까요? 결국 나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일상이 되고 무조건적인 배려가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5. 기대와 비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부모가 되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후배를 돌보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비교라는 말이 함께 따라오기 쉽습니다. 내 사촌은 벌써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내가 너 나이 땐 더 열심히 했어 같은 말은 무의식 중에 자주 나오곤 합니다. 물론 악에 없는 말일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경쟁과 비교가 일상화된 곳에서는 이런 말들이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어떤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교하는 말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관계에도 벽을 만들게 됩니다. 자녀나 후배가 가장 필요한 건 결과보다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기대를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들어보세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니? 너는 내 방식대로 잘하고 있어 같은 말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비교보다는 응원을, 훈계보다는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녀나 후배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자주 떠올리세요. 결국 진심에서 나오는 지지는 성과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 선배이고 후배이기 전에 또 하나의 꿈을 가진 존재입니다. 비교 대신 존중을, 기대 대신 신뢰를 건넬 때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해지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배려 속에서도 점점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6. 오해는 어떻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가?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곤 합니다. 누군가 인사를 대충 했다고 느끼면 저 사람 날 무시하네. 질문 하나에도 왜 나한테 따지듯이 물어보지? 라고 해석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지만 반복되면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인간관계에도 큰 틈을 만듭니다. 한 어르신은 동네 지인의 말 한마디에 섭섭함을 느껴 몇 달간 연락을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말은 전혀 악에 없는 표현이었고 오히려 좋은 의도로 한 조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타인의 말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나 자신의 상처, 불안, 또는 과거 경험이 현재를 왜곡해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해가 쌓이면 결국 남이 아닌 내가 더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마음속 해석을 바로 확정짓지 말고 여유를 두고 다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의미가 궁금했어요. 아는 말 한마디가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 해석보다 긍정적 의심이, 방어보다 열린 소통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질수록 세상도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결국 더 성숙하고 따뜻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보다는 침묵을, 표현보다는 참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7.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들. 많은 중장년층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서운해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면 엄기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은 참아야 하고 속으로 사귀는 게 미덕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탓도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어느새 마음속에 쌓여 병이 되고 결국 관계의 벽을 만드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퉁명스럽게 답한 말에 속상했지만 애도 바쁘겠지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부모님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한켠엔 서운함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상대방에게 서서히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왜 스스로를 속이며 감정을 외면하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 봐, 혹은 약한 모습으로 보일까 두려워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건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 말에 조금 서운했어요. 오늘은 마음이 좀 무겁네요 같은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의 이해를 돕고 진심 어린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감정은 표현할수록 가볍고 공유할수록 따뜻해집니다. 실생활에서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기, 감정 일기를 써보기, 가까운 이에게 솔직한 마음을 나눠보기 등 무리하지 않는 작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감정에 솔직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숙은 감정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바라보고 부드럽게 나누는 데 있습니다. 괜찮지 않을 땐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괜찮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는데 익숙해지면 자신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감각조차 무뎌집니다. 8.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식하는 습관. 많은 중장년층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타인의 시선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 말을 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괜히 나서 보이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다듬습니다. 이는 배려심에서 비롯된 좋은 태도로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칠 경우 자기검열로 이어져 자존감 저하나 인간관계의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내가 말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채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결국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상황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상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내 안의 과도한 추측일 뿐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정당하다. 내 이야기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길고 멋진 말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한마디가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작은 실천이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해 보기, 동호회에서 가볍게 의견 내기, 또는 타인의 반응에 대한 생각을 일단 한번 멈춰보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는 시간과 경험을 쌓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례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할 줄 알 때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할 여유도 생깁니다.
조금씩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을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결과 나의 한계를 모르는 대인관계 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9. 배려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책임을 짊어지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려라는 미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른일수록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기대가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층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목 이상을 떠만든 일이 잦아집니다. 겉으로는 든든한 어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만 갑니다. 이런 모습,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까지 대신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졌다고 가정해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본인은 혼자 지쳐가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아는 마음이 들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 배려가 오히려 상대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빼앗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과 과잉 책임의 경계를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 역할인가? 상대가 직접 해볼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예로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대신하지 않거나 후배의 업무를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나도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내가 건강하고 여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괜찮아, 이건 안 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배려란 나를 버리고 타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태도입니다. 지나친 책임감 대신 건강한 거리 두기와 소통을 통해 관계는 더욱 깊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감당보다는 구분, 헌신보다는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괜찮다. 는 말 뒤에 숨은 진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남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오래된 책임감, 익숙한 참음의 습관이 그 말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아닐 때 그 침묵은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주변과의 거리마저 멀어지게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속에 눌러 담은 감정이 있다면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라고 조용히 되물어보세요. 표현하지 않는 배려는 때로는 오해를 낳고 쌓인 감정은 결국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감정은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존중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작은 솔직함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조심스러운 표현이 오히려 큰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보다 이야기해야 알 수 있다는 태도가 더 건강한 연결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기보다 각자가 자신의 무게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는 침묵이 아닌 대화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아주 사소한 진심에서 출발합니다.